예, 3편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그 양치기 소년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또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에 재미를 붙였죠.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낙타 엄마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야? 낙타겠지? 그랬더니 늑대랍니다.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그런 개그인가 봐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실상은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양치기 소년은 이 속는 사람들, 그러니까 허둥대는 어떤 그 난리치는 그 모습들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즐겼던 겁니다. 그런데요, 몇 번 속아봤던 그들 이제 다시는 속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작 이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자,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죠. 그래서 양치기 소년은 양과 함께 늑대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그 가상 동화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래요. 첫 번째는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 주식시장 보겠습니다. 어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아주 그냥 오르는 가면 급하게 내리고요. 또 내린다고 야단법석 치다가도 갑자기 폭등을 해버리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늑대가 출몰하고 아주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장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또 장에서 여러분들 참 손절매하기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7월 말에 가지고 있던 종목을 팔아야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반등하겠지라는 어떤 기대 심리에 다시 또 내리고, 어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어떤 정세는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화가 나죠. 참다 결국에는 손절매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팔자마자 그 종목은 얄밉게도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한 60, 70대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또 잘 아시는 노래가 우리 배우 선생님의 그 배신자라는 노래를 제가 가사를 적어왔는데요. 그 앞부분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딱 이 가사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서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내지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얄밉게 떠난 니마. 님이 이제 주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얄밉게 떠난 니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니마. 그렇죠? 더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자요, 배신자요. 그래요. 자, 2절은 더 재밌어요. 2절 내용을 보면요. 얄밉게 떠난 니마, 얄밉게 떠난 니마, 내 청춘, 그리고 내 행복, 내 재산을 짓밟아 놓고, 얄밉게 떠난 님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더벅머리 사나이가 아니죠. 그죠? 파마머리 아줌마의, 상처를 주고, 그렇게 너 혼자 미련 없이 주가는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향으로. 그래요. 사실 이 노래를요, 제가, 생음악으로, 제가 오늘 사실 부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괜히 또 장도 그런데, 노래 부르다가 또 인터넷에 또 들어올까봐요. 제가 일단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몇 번을 속아야 할까요? 아니, 몇 번을 속아야 충분할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용서를 몇 번이나 할까요? 7번을 할까요? 아니, 7번씩, 70번씩이라도 하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절매 끝없이 하십시오. 끝없이 하십시오. 손절매는 무조건 끝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손절매의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가가 다시 올라갑니까? 그래요. 바보가 돼서 다시 사십시오. 7번씩 70번이라도. 그래요. 그러나 또 여기에는 여러분들, 그래요. 기준이,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래요. 주식 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분석,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죠. 그것만 안다라고 그러면 이 고생 하겠습니까? 그렇죠?
영악하게 속이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그리고 대박 종목 하나 찾으면 인생 역전이다. 자, 작전하는 중 하나 딱 골라서 잡아서 진짜 아주 인생 한번 펴보자.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작전주 하나 잡고 대박 종목 하나 잡아서 내 돈 1억 가지고 3억, 4억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럴 일 없고요. 혹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러면요. 공부하십시오. 예, 그래요.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개미와 배짱이 캔들 강의 3편인데요. 오늘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자, 이데일온에서 그 유료 방송 중에, 우리 그 닉네임 아우디 60일을 가지신 우리 회원님께서 소장님 강의를 조금만 천천히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차근차근 좀 말을 빠르게 하지 않고요. 다시 천천히 여러분들 좀 알아듣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뭐 특별하게 메모할 건 없고요. 가만히 TV만 주시하시면 되고요. 예, 식사들은 하셨나요? 예, 편한 자세로. 예, 저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개미와 배짱이 칸 캔들 강의 3편 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예.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 때 2개를 빠뜨렸습니다. 시간상. 그게 바로 헌터 기법하고요. 송 소장의 매매 스타일 기법이라는 겁니다. 예, 그 강의부터 일단 이어서 가고요. 자, 여기 보면요. 상단에 제가 헌터 기법. 그러니까 헌터란 말은요. 사냥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헌터 기법. 사실은 우리는 사냥을 하러 이 시장에 들어온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아니면 뭐 돈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돈도 없고요, 정보도 없어요. 그죠? 따라다닐 뿐이죠. 그죠? 예, 우리는 사냥하러 온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네모칸에다가 캔들을, 자, 이렇게 지금 몇 개 그립니다. 자, 이 지금 나오는 이 캔들, 이 모습은요, 종합주가 지수를 일부를 떼다가 제가 지금 시연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 자, 키워서요. 자, 조만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매수입니다. 매수. 자, 그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기서 제가 잠깐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주가가 우상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작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도 기준이 어디냐? 매도 기준이 아니냐? 전에 작년에도 제가 드렸던 강의 내용인데요. 예. 음봉이 발생할 때, 주가가 우상향으로 이제 상승 기조로 올라갈 때, 음봉이 발생할 때, 양봉이 아닙니다. 음봉이 발생할 때, 바로, 올라오기 직전의 캔들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지금 보이시는 이와 같이 중심 라인이 정확하게 맞아 든다라고 그러면, 자, 이렇게 가운데 라인이 지금 거져 있죠? 예, 그 다음날 바로 매도를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두 개가, 예, 음봉 발생 이후에, 이건 이제 헌터라고 그래요. 음봉 발생 후에 각 캔들이 중심 라인이 똑같이 일치할 때에 바로 그 다음날 양봉 캔들이, 자, 시가는 밑에입니다. 그죠? 예, 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바로 이 중심 라인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매도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우선 1차분 내가 여기서 차익 실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냐면 자, 중심 라인 밑에서 그 다음날 저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 라인 거져 있는 이 위에, 그죠? 십자 형태의 지금은 캔들입니다만, 여기에, 시가가 이 중심 라인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 여기가 바로 매수 포인트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이 강의를 드렸을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랬더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일본 이제 여의도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예, 도대체 저게 뭐지라고 그랬죠? 예. 잘 한번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져 갑니다. 그렇죠? 장대 양봉 나오고요. 이건 지금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떼다가 제가 시연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떼다가. 자,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두셔야 될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음봉이 발생했을 때 옆에요. 어떤 캔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요. 자, 따라오면서 횡보 구간에 캔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봉이 발생할 때는 그냥 통과합니다. 통과합니다. 자, 지금 이 음봉이 발생했을 때, 자,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 라인은 맞지 않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자, 어느 지점이냐면요. 바로 이 두 친구가 되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오르다가 한번 눌림 주고 올랐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음봉이 발생할 때입니다. 음봉이 발생할 때 바로 옆 양봉 캔들과 중심 라인, 피봇 라인, 중심 라인이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 라인은요. 정확하게 시가 종가를 따져서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는 약간씩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날 당연히 저는 이날 매도를 했겠죠. 그렇죠? 왜? 시가가 이 양봉이 이 지금 중심 라인 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2차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주가가 바로 밀려버리고요.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일단요. 자, 일단 지우고요. 자,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가 매도예요. 그죠? 예. 자, 그 보이시죠? 자, 밑으로 주가가 밀립니다. 밀립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선에 딱 걸쳤습니다. 이거 매수 아닙니다. 왜? 양봉은요. 시가가 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매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다시 진행을 합니다. 어디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자, 일단은 지우고요. 이 부분을 자, 확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이 헌터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 라인 요 가운데 걸쳐 있는 이 친구는 별표 하나 아닙니다. 바로 이 선 위의 라인에서 시가가 형성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진행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요. 자, 쭉쭉 횡보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그렇죠. 자, 선 긋고요. 이 부분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요. 요 양봉 캔들과 요 단일 캔들을 중심 라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개파라 가죠. 그래요. 시가가 음봉은 시가가 여기입니다. 자, 바로 미련 없이 없으면 간주하러 떠날 때는 말없이 그냥 매도는요. 더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매도를 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고점이 여기가 되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역 N자형 하락 패턴을 그리면서 내려가더라. 예, 이게 바로 헌터 기법이 되겠습니다. 헌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이제 시간이 남으면요, HTS 들어가서 종목을 하나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일단 준비한 거를, 자, HTS를, 자, 하나 열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 우선요,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그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이게 CTC 바이오라는 건데요. 사실은 뭐 준비를 안 하고 오늘 그 방송 와서요. 한번 봤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봤더니, 그래요. 이 종목이 다 눈에 띕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확대를 해놓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여기 지금 음봉 캔들과요. 중심 라인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면 매수해서 바로 진행하다가 제가 지금 동그라미 둘을 쳐놨죠. 자, 음봉이 발생할 때, 그렇죠? 바로 그 다음날 매도를 취하시고, 그 이후에,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CTC바이오, 이 종목이요. 이게 오늘입니다. 이게 오늘이거든요. 예, 이게 오늘인데, 참 놀랐습니다. 자, 여기서 시가가 형성이 됩니다. 중심 라인 위에서 시가 형성돼서요. 쭉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캔들 강의를 시작하겠지만, 이거는 윗꼬리가 긴,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망치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100% 당합니다. 누구한테? 배짱이한테. 자, 일단은요, 음봉이 발생할 때 중심 라인을 긋는 건데요.
중심 라인을 긋는 건데요. 정확하게 어디 라인인지, 제가 어디 라인인지 여기다가 긋고, 여기다 긋고,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게 오늘인데요. 윗꼬리 보십시오. 아랫꼬리 보시고. 그러나 시가와 종가를 보면요. 정확하게 중심 라인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내일 무조건 이 기존 라인 위에 내일 다시 안착을 해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홀딩입니다. 홀딩.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가차없이 여러분들 매도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면을 돌려서요. 네, 화면을 돌려서 자,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 강의할 내용은요. 성 소장의 스타일 매매라는 겁니다. 스타일 매매. 네, 여러분들 어떤 추세를 제가 가지고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주가가, 그죠? 그냥 잘 진행을 합니다. 다시요. 자, 주가가 잘 진행을 합니다. 그죠? 야, 주가가 이렇게만 그냥 하염없이, 오를 때 우상향으로 별 뭐 큰 눌림목도 없이, 잘 흘러만 간다라고 그러면 큰 돈 벌겠죠. 그렇죠? 예,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자, 그 다음에 잘 가던 주가가 음봉이 하나 발생하고 바로 주가가 밀립니다. 밀리는데 바로 직전 저점을 자, 돌파하지 못하고 바로 멈춥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쌍바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바로 자, 직전 저점을 밀리지 않다가 직전 저점을 자, 밀려서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차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강의는 자,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HTS 그 차트를 놓고 이 차트에서 1년치 차트에서 2년치 차트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유형의 어떤 스타일을 다 그려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다가 주가가 바로 계속 밀려 내려갑니다. 물론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역 N자형 패턴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던 어느 날 주가가 하염없이 내리기만 합니까? 그렇죠. 밑에서 양봉이 하나 출현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직전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뚫지 못해서 다시 밀려 내려오면 이걸 역 N자형 하락 패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 내려오던 주가가 바로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뚫어버리고 다시 재차 상승 기조로 돌아서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지루해하는 이게 바로 횡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름하여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기간 조정이 있고요. 하염없이 갑니다. 그러다가 기간 조정 중에 이런 양봉 캔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밑에 거래량이 엄청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기나긴 횡보 중에 이런 20일 이동평균선의 거래량 약 한 두세 배 되는 거래량이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요, 거래량이 없어요. 예, 그러면요, 같이 조금씩 담아보는 거. 이거를 소위 이제 매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기업 분석 보셔야 되겠죠?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9번째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흐르다가, 자, 재차 밀립니다. 재차 밀리는데요. 이런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그 장중에 차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도요, 여기 음선이 나오는데, 자, 음봉이 나오는데도 거래량이 상당히 큰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자, 성소장의 스타일 매매에 여러분들이 매수의 어떤 포인트를 잡는 어떤 맥점은요, 자, 1번 되겠습니다. 그래요. 5번 당첨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당첨되고요. 자, 8번. 그래서 1번, 5번, 6번, 8번. 이게 여러분들이 매수입니다. 나머지는요, 매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이게 성수장의 스타일 매매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뭐 캔들 강의가 아니니까요. 자, 이번에도 이제 복합 캔들을 가져왔는데요.
큰 십자형입니다. 큰 십자형. 예, 이게 아주 해도 끝이 없는 아주 중요한 캔들이 바로 이 십자형입니다. 십자형. 예, 십자형이라는 것은, 자, 매수와 매도의 공방전입니다. 공방전. 예, 팔고자 하는 세력과, 그렇죠? 사고자 하는 세력이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모양의 캔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나겠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종가가, 시가보다 종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하나는, 예, 시가보다, 그렇죠? 약간 밀려 내려간 어떤 음봉의 형태의 큰 십자형 형태가 두 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볼게요. 양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큰 십자형의 경우에는요. 대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시작을 해서요. 여기가 지금 밑에가 시가입니다. 밑에가 시가고요. 위에가 종가입니다. 자, 아시죠? 자, 양봉은 무조건 화살표를 위로 그리라고 그랬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시작해서 주가가 밀립니다. 즉, 음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요. 주가는 자, 찍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고점에서 부딪혀서 자, 스톱을 했는데 직전 종가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0.25%, 0.36% 이런 거 보셨죠? 자,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대개가요, 일단 내렸다가 크게 상승한 후에 다시, 되밀리는 형식의 큰 십자형이 있고요. 큰 십자형이 있고, 여기까지 가시죠? 그런데 이건 반대 개념입니다. 자, 음봉 같은 경우는요, 시가가 반대입니다. 시가가, 그죠? 위에서 시가고요. 자, 밑에가 종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봉 같은 경우는요, 밑으로 내린다고 그랬어요. 화살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양봉과 음봉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이제 저녁에 하면서, 가끔 이제 놀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음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분명히 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양봉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의 종가를 잘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요 반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우선 무조건 오릅니다. 오른 다음에 자 밑으로 깊게 자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바로 반등을 하긴 하는데 직전 그렇죠. 시가보다 약간 밀려 내려온 이런 어떤 음봉의 형태가 나오더라. 자, 한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빠졌다가 올렸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허다고요. 이런 경우는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서 다시, 그렇죠. 치고 밑골이 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제 모습에서 나오냐면 우선 첫 번째,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서 언덕에서 어떤 큰 십자형이 나오든, 저번 시간에는 윗꼬리가 긴 십자형과 아랫꼬리가 긴 십자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거의 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의 어떤 캔들이 이런 상단에서 나오게 되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고점에 다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요, 주가가, 계속 가격 조정이라는 거는 주가가 빠진다는 이야기죠. 빠지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이와 같이 어떤 이러한 내용의 큰 십자형, 윗꼬리, 아랫꼬리 큰 십자형이 나타나게 되면요, 여기가 바로 시작점이다. 이런 그림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큰 십자형이 나오면 매도할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유의해 보인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꼭 이해 가셨습니까? 이제 나름대로 좀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중요합니다. 매도의 공방전입니다. 고점에서 물량을 던지고 밑에서 받으려고 하고 하는 어떤 팽팽하게 맞성. 그게 이제 소위 제가 우리 그 회원님들한테 강의 드리기는 그게 바로 손바뀜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손바뀜입니다. 그리고서 주가가 내릴 때
개인들이 엄청 삽니다. 그 희한한 일이에요. 왜 주가가 빠질 때 개인들이 살까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반드시 기관과 외인이 같이 짠 듯이 외인받아 기관받아 하면서 분명히 오릅니다. 그리고 그쯤에서는 이런 십자 형태 나오고 분명히 주가도 빠질 때 개인이 열심히 삽니다. 예. 그게 과연 개인일까요? 예. 저는 좀 아리송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요. 자, 다음에, 자, 큰 십자형 아셨죠? 상단이든 하단이든 나올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좀 젓가락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젓가락을 준비를 못했어요. 자, 이건 이제 집게형입니다. 집게형. 자,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 이제 수저와 이제 젓가락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자장면 집에서 짜장면이라고 그러나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이제 나무젓가락을 딱 쪼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집어서 이제 바닥에다 탁탁 넣죠. 그죠? 예, 바닥에다 탁탁 넣죠. 그죠? 맞춰야 되니까. 그죠? 예, 짝이 틀리면 안 되죠? 집게형이라는 건요, 어떤 형식이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밑에서 주가가 살짝 밀리다가 주가가 크게 오르고 살짝 내렸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듬직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요, 주목하실 것은 여기 지금 꼬리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하십시오. 꼬리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음봉입니다. 시작해서 올라가는 듯 하였으나 바로 밀려서 살짝 반등을 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입니다. 자, 다시요. 제가 삭제. 자, 보겠습니다.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잘 보십시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상승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가,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요. 밑에서부터 열심히 주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요런 경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수아님,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거는, 예? 후근형 아닙니까? 후근형 아닙니까? 예, 후근형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집계형의 상승 저항,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상단의 꼬리 부분에 이렇게 똑같이 부딪히는, 그러니까 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보시는 거예요. 거봤을 때 얘가 분명히 크게 올라왔었거든요.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졌거든요. 그리고요, 요 날도 바로 그 다음날 음봉은 발생했지만 올랐다가 다시 밀려 내려와서 살짝 들어 올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꼬리 부분, 이 고점 부분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고점이라고 하고 밑에가 저점이라 한다. 여기가 시가라 하고 여기가 종가라 한다. 자, 시작가, 종가. 자, 이 고점 부분이요. 정확하게 똑같이 맞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를 상승 저항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같습니다. 이제 밑에서 주가가 시작해서 이런 경우는요. 되게 올랐다가 내립니다. 그렇다가 다시 살짝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음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빠릅니다. 예, 그렇죠? 올렸다가 내려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 그동안 꾸준하게 내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캔들의 모습이 나오냐면, 얘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가가 밑에서 그냥 쭉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살짝 내려앉는 모습인데요. 자, 얘도 중요한 건 밑점입니다. 제가 왜 이 밑꼬리를 그리지 않았냐면, 이런 캔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입니다. 자, 여기를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시가라고 합니다. 시가라고 그러고요. 그래요. 여기를요, 자, 종가라 합니다. 종가라고요. 위에를요, 고가라 하고, 여기를 저가라고 하는데, 꼬리가 없는데요. 그러면요, 이 시가와 같은 겁니다. 밑골, 저가와 시가가 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가에서 바로 시작해서, 바로 밀어서 크게 시세 분출해서 약간 눌리기는 했지만, 이런 캔들이 나올 때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락 지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소위 집게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집게형. 자, 젓가락이에요. 그죠? 젓가락이에요. 오늘 이제 나무 젓가락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집에 이제 나무 젓가락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서 이제 시켜먹고 젓가락 여유분 남는 거 아마 집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젓가락 2개를 뽀개서요, 하나를 반으로 자르세요.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그 젓가락을 한번 집어 보십시오. 분명히 그러한 모습의 캔들이 나옵니다. 다시요. 나무 젓가락을 여러분들 쪼개서 한쪽을 반으로 분지르세요. 그리고 한번 손으로 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내가 머릿속에 금방 입력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상승 저항이고 이 모습은 하락 지지라는 겁니다. 이걸 집계형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캔들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크게 상승하다가 자, 아우 멋져요. 야 올라왔어요. 아유 고생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자, 지금 했던 내용을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자, 복귀하는 겁니다. 내렸다가 크게 올라갔다가 얘도 분명히 그죠? 내려왔다가 반등하죠? 자, 위에 보십시오. 여기서 고점 부분에서 음봉이 발생이 아닙니다. 얘는 음봉 발생이 아니라 애초에 단봉이나마 양봉을 만들었다가 밀려 내려온 거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이후에는 하락 전환이다. 하락 전환 신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헌터 기법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수아님 이렇게 됐다가 시가가 여기서 형성이 되면요. 아이고, 그건 뭐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홀딩 하시는 겁니다.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홀딩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반등할 시점에서는요, 바로, 그죠? 계속 이제 운동 내리면서 내려왔겠죠? 그럴 때, 자, 제가 두 개를 그립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이제 올렸다가 밀려서 내려서 살짝 반등하고 밑에서 바로 시작해서 올렸죠? 자, 여기서도 주목할 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요. 그래요. 자,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요 부분이 뭐다? 그래요. 상승 전환입니다. 소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뭐 이럴 일이 없겠지만요. 예, 그래요.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갑자기 급하게 또 하락을 해서 이 선을 이탈하거나 이 선에서 다시 시가가 형성돼서 밑으로 음봉으로 밀리게 되면요. 그건 뭐 상승 전환이라고 보지 마시오. 그러니까 한 번 더 어떤 눌림목을 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집계형은 얘는 하락 전환, 얘는 상승 전환. 제일 중요한 거, 자, 주가가 오르다가 상단 부분과 주가가 밑 지점에서 이렇게 하락 지지하는지 꼬리 부분, 즉 저점과 고점을 확인하시라. 이게요, 이게 100이면 한 90개는 맞아요. 아시겠죠? 예. 이걸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장중에 호가주 문창을 우리 유리원님들 보시다시피 보시면, 얘네들이 가상으로 이제 물량을 이렇게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죠? 호가주 문창에. 예.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예, 그래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배짱이 여러분. 개미들 힘들게 하시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줘봤어요. 이름을요, 상승, 하락, 반격, 모색형. 야, 좀 말이 되나요? 상승, 반격, 모색형. 이제 반격하려고 하는 어떤 반격을 모색하는 그런 형태다. 그런 형의 어떤 캔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가가 오르는 척 하다가 밑으로 밀려서 살짝 들어 올리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웬일입니까? 주가가 이런 경우에는 밀었다가 다시 크게 올린 다음에 살짝 주저앉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자, 제가 일단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수장님, 이건 무슨 형입니까? 예, 그래요. 이 캔들이 50%까지 올라오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관통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런데, 수장님, 바로 감싸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장악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웬일입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니, 이게 어떤 의미죠? 예, 그래요. 자, 물음표를 두 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집중을 유하기 위해서, 자, 한 바퀴 돌려봅니다. 아우, 이게 뭡니까? 그죠? 예. 한 바퀴 돌았죠? 얘를 의심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물론 중요한 건 거래량이 동반돼야 됩니다.
예, 거래량 없는 건 무의미하고요.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래량이 동반됐는데, 아니, 소장님, 이거는 관통형도 아니고, 이거는 장악형도 아니요. 그런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상승을 하기 위한, 상승 반격을 하기 위한 어떤 모색형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내릴 때 바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기나긴 큰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보셨어요? 제가 지금 종목 하나 가져갔거든요. 낱낱이 뭐 밝힌다는 건 웃기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는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요. 얘는요 반대죠.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었죠. 그죠? 네, 오르고 있다가 살짝 밀리더니 주가 잘 가서 살짝 꼬꾸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자, 그죠?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올렸다가 바로 내리고 바로 들어 올리는 이런 형태의 모습인데 얘는 지금 뭐 어떤 친구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의심해 보아야 되냐면 얘는요 반대 개념이죠. 주가가 이렇게 잘 오르다가 여기서 양봉으로 처음에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갭상승해서 가다가 갑자기 밀려버리게 된 거죠. 이거는 하락을 반격, 그러니까 하락 반격 모색형, 하락을 하기 위한 어떤 모색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도 물음표 두 개를 딱 만들어 놨어요. 멋집니까? 어우, 세상에. 자, 한 바퀴 돌려볼게요. 한 바퀴 돌아. 우리가요, 고점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색깔을 좀 바꿔놓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잉크색을 바꿔서요. 제가 왜 오늘은 이제 음봉을 검정색으로 했냐면요. 저를 음봉을 파란색으로 안 봅니다. 네, 양음이니까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얘도 똑같습니다. 요 중심 라인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후근형, 검은 흑자에 구름 문자, 소나기가 이어서 오겠거리니 생각을 하죠. 그죠? 후근형. 자, 그런데 또 얘가 더 깊게 밀려 내려와서 직전에 양봉을 감싸버리면 하락 당학형 이렇게 전 시간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예? 잉크색을 다시 자 원위치 가서 다시 지우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한 바퀴 돕니다. 이런 친구들, 이 친구 올라왔을 때 이 친구 주가 내려오다가 이런 모습에 밑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얘도 밑에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모색형이다.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반격의 모색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림의 예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시계경요. 밑에 그림을 그대로 따온 건데요. 잘 보세요. 얘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릴 때 지난 그 상반기 강의 드릴 때 사실 너무 빨리 왔죠. 가르치다 보니까 캔들을 모르네요. 자, 20일 이동평균선 거래량 한참 상회하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요렇게 요런 모습이 나올 때 반드시 횡보를 합니다. 반드시 기간 조정이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런 모습에 반격 모색형이라는 캔들이 나오면 100%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 주가는요, 상승을 하는데요. 무서울 정도로 상승합니다. 몇 배? 그래요. 대개가 한 3배씩 갑니다. 아, 세상에. 그죠? 예, 그런 거 원하십니까? 예,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자, 다음이요. 자, 얘는요, 반대 개념이죠. 그죠? 네, 반대 개념이죠. 얘도요, 주가가 얘는요, 반대로 계속 잘 오르고 있다가 위에서 양봉 발생해서 가다가 밀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밀렸는데 이 중심 라인 온 것도 아니고 뭐 장악한 것도 아닙니다. 예, 이런 모습은요,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주가가 꾸준하게 오른 다음에 상단에서, 그죠? 잠깐 여러분들을 담아둡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자리는 바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달인. 자,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예. 바람처럼 흔들리죠. 예. 그래서 여의도를 이제 그 미국이나 이제 어떤 선진국이나 뭐 신흥국이나 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은행가에 방송국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가에 이상하게 정치인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 왜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좋으련만. 예. 뭐 월가도 그래요. 아, 이거 재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요.
이렇게 담아둡니다. 담아두고요. 이 자리에서 그 이후에는요, 급격하게 하락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현대차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시세를 상당히 크게 줬죠. 크게 줬죠. 자, 여기 지금 길게 나와 있는 거래량 보이십니까? 이걸 여기다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하는 겁니다. 제가 더 크게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요 음봉 캔들이요, 얘는 좀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내려오다가 여기서 단봉의 캔들이 나오고요,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여기 옆에 보면요, 거래량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12,500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K라는 건요, 단위로 1000, 그 얘기예요. 1000. 그러니까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25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의 뉴스를 보면요, 거래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저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거래량이요. 여기 나타난 거 거래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 이후에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가까이 차트를 보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생각하고 사고 팔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몇 번 했죠. 그죠? 자, 이 부분이요, 횡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캔들이 나오고 이런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분명히 횡보한 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더라. 여기 보이시는 요 지금 이동평균선은 유료 회원 K2 헌터 클럽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변함없이 내일도 장중에 8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절대 우리 개미와 배짱이는 겨울에도 스키장 가더라. 아시겠죠? 예. 자, 이 이후에 주가는요, 크게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기아차도 보십시오. 궁금하십니까? LG화학도 보십시오. 그동안 주도주였던 차화전 종목을 대개 보면요, 다 똑같은 이와 같은, 즉 제가 말씀드렸던 반격 모색형, 상승 하락 반격 모색형이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재밌습니까? 이 강의가 재밌으면 안 됩니다. 심각해야 됩니다. 이 강의를 보면서 이를 뿌득뿌득 가르쳐야 돼요. 자, 다음. 샛별형과 석별형입니다. 아니,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샛별형과 석별형입니다. 샛별은 뜨는 거고요. 석별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큰 십자형과 똑같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겁니다. 즉, 주가가요, 이렇게 지금 깊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닥에서 이와 같은 이걸 이제 샛별형이라고 그랬죠? 자, 한 바퀴 돕니다. 두 바퀴 도네요. 두 바퀴. 한 바퀴만 만들어 놨는데, 자, 이걸 샛별형이라고 그럽니다. 자, 샛별형. 그 이후에 주가는, 자, 날아가더라. 자,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얘는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얘는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고 있었잖아요. 오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배웠던 정석적인 거는 이거죠. 자, 석별형이 나타났습니다. 두 바퀴 땅 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뻔한 거 아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단이든 상단이든 석별형, 샛별형 큰 의미가 없더라. 어디에 이런 캔들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이 장세가 많이 바뀐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밑에다 좀 옮겨왔는데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주가가요, 빠지다가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요. 자, 이 모습, 얘는 두 바퀴 돌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요,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바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건요, 긴 꼬리에 우리 위 아래 긴 꼬리에 큰 십자형,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반대로 이거는 꼬리가 짧죠. 그리고 단봉이긴 단봉인데 이거는 봉이 십자형보다는 시가 대비 약 한 1%, 1.5% 애교? 예,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 딱 보기 좋게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토리, 희재기, 내지는 팽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팽이 모습. 이런 모습의 캔들이 급격하게 주가가 오다가 딱 오면 이거를 브레이크 걸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이게 이제 색배령과 석배령입니다. 자, 오늘 이제 캔들 강의, 자, 오늘 3편 정리 내용을 여러분들 잘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G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캔들을 딱 뚝 떼다가 보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큰 십자형입니다. 큰 십자형. 자, 큰 십자형. 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서 주가가 올라올 때요. 이런 모습 나오죠. 그죠? 아, 진짜 큰 십자형이죠. 그죠? 얘도 십자형 아닙니까? 얘도 쳐져요. 그러나 이 모습 중요합니다. 이 모습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래요.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확대하겠습니다. 봤더니요.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큰 십자형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죠. 나오더라는 거죠. 보이시죠? 예, 다시 확대해서. 자,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LG화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샛배령과 석배령 어디 있습니까? 자, 샛배령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얘가 샛배령입니다. 샛배령입니다. 자, 석배령은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아유, 하나 더 있네요. 자, 이쪽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석배령은요,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 이런 모습에 캔들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요, 주가는요, 급격하게 하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뭡니까? 그래요. 오늘 배웠던 바로 헌터 기법입니다. 헌터 기법.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고점에서 이 캔들을 지금 가져다가 지금 잠깐 볼게요. 자, 윗꼬리가 몸통보다 2배 정도, 1배 반에서 2배 정도 길면 끝난 겁니다. 그 다음날 매도하십시오. 자, 헌터라는 것은요, 자, 항상 중간에 아이를 하나 데리고 다닙니다. 자, 십자 형태와 이 양봉과, 잠깐만요. 제가 좀 깨끗이 좀 할게요. 예, 십자형과 양봉과, 예, 깨끗이 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요 십자 형태와 요 양봉 캔들, 지금 중심 라인이 맞습니다. 그죠? 맞죠? 그 이후에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 되게 된다라고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하고 매도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고점 부분에 이렇게 거져 있죠. 그리고 올라오지만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조금 아까 배웠던 성 소장의 매매 스타일 매매 기법이 바로 이겁니다. 올라오지만 직전 고점을 뚫지를 못하죠. 예, 그래요. 직전 고점을 뚫어야만 여기서 다시 시가가 형성돼야만 여러분들은 여기가 바로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케이트헌터 클럽에 보시면요. 자, 제 얼굴이 나옵니다. 네, 많이들 오셔서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요. 오늘 또 못해드렸던 궁금한 사항은 내일 이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강의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